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주진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주 기자, 새 비대위원장이 된 정진석 부의장.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연으로 한참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윤핵관이라고도 또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이번 비대위도 윤핵관인 겁니까? 네, 어떤 인연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부의장은 일단 나이가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고향과 정진석 부의장의 고향이 같은 충청권이라는 인연에서부터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도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떠오를 때 두 번째로 만난 정치권 인사였고 대선 출정식에서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큰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친윤 세력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가처분을 신청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악연이 꽤 깊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거 때부터 정진석 부의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악연은 매우 오래됐습니다. 지난 6월 이 전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정진석 부의장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이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 받은 선물 사진을 올리면서 육모 방망이와 비슷한 것을 잘 받았다, 잘 간직하겠다고 썼는데 이는 5년 전 정진석 부의장의 이 발언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이에 정진석 부의장이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한다고 했고요. 이 전 대표는 1년 내내 흔들어 놓고 싸가지를 논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이런 악연이 앞으로 비대위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잡혀 있지 않지만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통합의 정신을 앞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정진석 비대위원장 소식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가볼게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앞서 보도한 거를 보면 규모가 엄청납니다. 슈퍼 특검감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역대 최대 규모로 슈퍼 특검이라고 불렸던 2016년 국정농단 특검과 비슷한 100여 명 규모의 활동 기간도 비슷합니다.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 이 수사기간으로도 충분치 않을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전체 120일 동안. 네, 또 특이점이 있는데요. 기존 특검법엔 김건희 여사 관련한 모든 의혹을 담았었는데 실제 발의한 법안에는 3가지만 담겨져 있습니다. 관저공사 의혹 등은 지난달 제출했던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미 포함이 됐던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서 투트랙으로 밝히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과 국정조사 양쪽 다 갖고 가겠다 이거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통과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특검이 가능할까요? 사실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민주당이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상임위는 법사위인데 김도읍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때문에 민주당도 특검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는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국민 세금 관련한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한 선거 보존금이 191억 원을 넘는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관련 법안을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하게 될 경우에는 기탁금과 더불어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됩니다. 네. 다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요. 이 보전 비용을 도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효형을 받고도 국가에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서 2004년 이후 1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줄줄 센 191억 원의 세금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 의견을 선관위가 낸 거죠. 그러니까 무효형을 받기까지는 아무래도 재판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안에 선거 보존금을 다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내지 않고.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